자, 함수 2를 또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수 1에 대해서 배웠죠? 뭐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코딩들을 했냐면, 어, 이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면 앞쪽에서 프린트 폰북을 한번 불러오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콜 한다고 그러죠? 함수의 이름을 콜 해주면 그 함수가 가동되는 걸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움직여서 기억을 쓰는데 그 기억할 때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을 써서 그 글로벌 베리어블을 아규먼트 안에다가 다 집어넣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함수를 콜해서 아규먼트의 함수들이 다 매개 변수로 가게끔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매개 변수의 그 값들을 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북이를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그리고 파라미터 기억을 한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이제 def 안에 또 form도 들어갔습니다. 그쵸? form도 들어갔고, 아규먼트 두 개를 던져줬죠. 1부터 0까지가 아니라 10까지죠. 아규먼트 던져주고, 더하기 빼기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리턴 다시 돌려주는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3개를 던졌죠. 색깔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앞쪽이랑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값은 여기서 쓰고 그렇게 해서 리턴 해서 또 돌려줬죠. 리턴 값을 돌려준 다음에 끝내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리턴은 웬만하면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 써줘도 파일이 거기서 끝나서 게임이 끝나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리턴 쓰는 법을 꼭 명심해 두세요. 그래도 코딩에 좋으니까. 그리고 또 거북이를 써서 이번에는 def를 2개를 썼죠. def를 2개를 써서 아규먼트 2개에서 파라미터 2개씩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2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되고 그 함수 안에 필수주의 방법론, 조건주의 방법론이 들어가는 것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수 2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는데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다시 열어서 함수 def죠. 디그로 했네요. def로 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함수 2를 계속 한번 해보죠. 함수 2에서는 어떤 코딩을 한번 해보냐면요. 저희가 거북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터틀 하는 것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요. def를 한번 해보죠. 푸시를 뭔가를 하겠답니다. 푸시 언더바 t 그래서 푸시 언더바 t x 파라미터가 y 2개가 오게끔 되어 있네요. 콜론 하시고요. 그러면 니칸터로 뜨죠. 그래서 pl 언더바 a에다가는 45를 집어넣네요. pl 언더바 a란 값이 어떤 무슨 변수가 되는 거죠? 이름이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샵 붙이시고요. 로컬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 안에서만 쓰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1 점 거기가 레프트로 p l 언더바 a만큼 돌겠네요. 45도만큼 도는 거죠. 거기로 돌리는 겁니다. t1 점 온클릭은 무슨 소리냐면 거북이 위에다가 클릭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푸시 언더바 t를 하겠네요. 그러면 터들점 done으로 거북이를 끝내보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시켜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세 번째 런을 하시고 def 언더바 00이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거북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온클릭해서 거북이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45도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누를 때마다 거북이가 45도로 도는 겁니다. 그죠? 거북이가 이 방향으로 기억을 썼다면 다시 거꾸로 돌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온클릭이란 def를 만들면 90도 돌면 거꾸로 돌아가겠죠. 그죠? 여기서 45도를 90도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언제나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장을 안 해서 또 안 움직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실행 하시면 거기가 나오고요. 클릭하면 이번에는 90도씩 돌겠죠. 네. 이 데프 도는 것도 잘 가져다 쓰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렇죠. 거북이 돌아가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푸시 언더바 T를 해서 온클릭에서 푸시 언더바 T를 했는데 값은 파라미터는 x, y로 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푸시 언더바 T 안에 온클릭에서 푸시 언더바 T 안에는 온클릭은 x랑 y랑 값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용할 때는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은 현상이 나오죠. 좋습니다. 온클릭도 한번 배웠고요. 이번에는 바꾸는 걸 한번 해보시죠. 요거를 또 잠가 두시고요. 하나짜리로 한번 잠가 볼까요? 하나짜리로 꼭 잠그면 6개가 나옵니다. 그럼 지워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밑에는 3개가 잘 나오네요. 여기서도 거북이가 또 필요하네요. 두 번째 거북이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데프를 한번 만듭니다. 뭐라고 만드냐면 change, 뭔가 또 변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y 그리고 콜론 들어가서 아이덴테이션 닉한 띄우고요. t1 원점 fill 컬러 색깔을 하나 비긴하고 엔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단지 거북이 하나만 색을 넣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색을 넣습니다. 색은 샵 24007F 이런 식으로 값을 줍니다. 이 값은 구글링에서 찾아보면 색깔 넣을 때 수만 가지의 색깔이 있어요. 6만 가지가 넘게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본인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T1.on 클릭에는 change 언더바 T 이름만 주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도 우리가 push 언더바 T 하고 줬죠. 그 함수를 불러주면 자동으로 XY 값이 그 체킹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코드를 run 하고 끝내놓고 저장하시고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실행을 시키시면 거기가 나타났죠. 이걸 누를 때마다 색이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색이 한번 변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필 컬러 다시 검정색으로 가고 싶다면 뭐 여기서 이제 if 조건을 한 번 더 주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눌렀을 때 if 조건으로서 알고리즘을 바꾸시든가 아니면 데프를 하나 또 만들어서 또 한 번 누르시면 뭐 검정색으로 또 변하시든가 알고리즘은 여러분만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가리키는 이 함수의 그 표현들은 게임할 때 많이 쓰세요. 만약에 거북이가 화가 났다 클릭을 하면 이제 빨간색으로 거북이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드가 갑자기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거북 게임 할 때 많이 쓰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T1 언저와 온 드래그 거북이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하겠다는 소리시거든요. T1.O2 끌고 다니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주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실행을 시키시면 재밌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실행을 시키시면 거북이가 나왔을 때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드래그 움직이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또 언제 때 많이 쓰냐면 미로가 그림을 부를 수가 있어요. 미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게임을 할 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 하게 되면 거북이가 좀 그 위치를 빨리빨리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에러 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천천히 움직이시면 돼요. 요거 요걸 할 때 이제 온드래그라는 거를 좀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 거북이를 사용한 함수 값을 막 전달하는 거를 한번 코딩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셔갖고 이 정도는 그냥 한눈에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함수는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모듈이라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꽂이 되니까 함수를 꼭 잘 기억하세요. 함수를 잘 기억해야지만 모듈을 부드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이를 이용한 함수 전달 값을 한번 찾아보죠. 임포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들 하시고요. 이쪽 부분들은 뭐 다 똑같습니다. 임포트 그리고 우리가 랜덤 한번 갖고 와보죠. 그리고 임포트 매스 수학도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 매스를 수학을 갖고 오면 탄젠트 값인지 코사인 값인지 이런 것들이 맥스 민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될 수가 있는 거죠. 수학 공식을 통째로 갖고 오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T1의 닉네임 주고요. T1은 터들죠. 터들 하나 기억해 주고요. T1의 컬러도 한번 줘보네요. 뭘 줄까요? 색깔을 블루를 한번 줘보네요. 파란색부터 좋습니다. T1에다가 그리고 쉐입은 터들로 가는 게 가장 이쁘죠. 터들로 가는 게 가장 이쁘고요. 그 다음에 T1 처음부터 펜 업을 하네요. 어디 움직일 건가 봅니다. T1 스피드는 돌 정도로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코딩을 한번 들어가 보죠. def를 만들었는데요. def의 이름은 draw 언더바 p입니다. 뭔가 그림을 그리겠다는 소리죠. p 언더바 c1이 있고요. p 언더바 s1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온다는 걸 알겠죠? 그렇다면 아규먼트도 두 개가 들어올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P1은 터들을 한번 또 갖고 오네요. 그래서 P1이라는 데다가 거북이를 넣네요. 그리고 P1 컬러는 다른 거북이를 여기서 또 만들어 버리는군요. P 언더바 P1의 색깔을 둘 다 파라메터가 색깔인가 봅니다. 그리고 P1 쉐입은 P 언더바 S1을 받겠네요. 오호. 두 번째는 모양인가 보네요. P1 펜업을 받고요. P1 스피드도 받겠네요. 그렇죠. 스피드는 1 정도만 하네요. P1 goTo를 움직이네요. goTo면 XY로 움직이는 건데 좌표값으로 그 좌표값의 X를 랜덤 landint 랜덤으로 받겠다네요. 그리고 값은 마이너스 200부터 200 그 사이로 움직이게끔 되고요. X를 받았으니까 이제 Y도 받아야 되겠죠. Y는 밑에다 받을까요? 그렇게 해서 랜덤 landint Y 값도 마이너스 200부터 200 사이를 받겠답니다. 마이너스도 200 사이의 숫자들이 XY로 뛰어서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죠. 자, 만들었다면 그 다음부터 또 뭔가 만들죠. C1이란 글로벌 변수에 맨 처음엔 레드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S1이란 변수에는 서클이 거기 형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draw 다음 수를 콜해줘. draw p는 C1과 S1을 아규먼트 두 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한번 불렀고요. 이런 걸 똑같은 거를 하나, 둘, 세 번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시고요. 둘, 세 번을 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레드가 아니라
그린을 하고 서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퀘어 네모를 사용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C1, S1 가면 헷갈리니까 여기서도 두 개군요. 하나가 더 있네요.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해주면 되죠. 그래서 draw P 함수를 부르는데 C2, S2 부르고요. 그 다음에 C2, S2를 불렀다면 아규먼트로 글로벌 변수를 썼으니까 여기서도 역시 C2, S2로 바꾸겠죠. 그러면 3가 되겠죠. 세 번째 거는 C3, S3 해갖고 색깔이 레드가 아니라 핑크로 되겠네요. 그리고 서클이 아니라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변하네요. 그리고 C3, S3로 그렇게 바뀝니다. 세 번은 뭔가를 하는 거죠. 색깔도 바꾸게 하고요. 그다음에 모양도 바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허들 덤을 한번 끝내네요.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코드가 길어지는군요. 이제 한눈에 안 들어와서 화면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한눈에 코딩을 봐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네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코딩이죠. 자, 저장을 하시고요. 컨트롤 S 저장하시고 런 눌러서 런을 직접 해오시면 아이고 에러가 났네요. 펜업이 틀렸대. 스펠링이 틀렸죠. 여기 스펠링은 또 올려서 50라인입니다. 50라인 여기죠. 펜탭이 어떻습니까? 푸너 펜업이죠. 펜업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에러는 언제나 나는 거니까 에러 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거북이가 이렇게 되죠. 네모가 나오고 그 다음 삼각형이 나옵니다. 원, 네모, 삼각형이 나와서 움직이죠. 이게 이런 케이스죠. 하나가 원이고 서클로, 그다음에 스퀘어가 나오고 트라이앵글이 나오죠. 잘 되시죠? 거북이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펜 옆에서 움직이면서 거북이가 나와서 랜드 인터벌과 조금 이런 형태의 위치를 가지죠. 이게 200하고 거북이가 있는 곳이 거북이가 조금만 움직여서 한번 화면을 같이 볼게요. 거북이가 움직이는 있는 곳이 00입니다. 00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00, Y축으로 마이너스 200, X축으로 마이너스 200, Y축으로 마이너스 200, Y축으로 마이너스 200. 요 사이에 어떠한 숫자가 나와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바깥으로 넓게끔 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가기고 싶다면 이 200을 400으로 이제 키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을 한번 변형시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근데 레드, 그린, 핑크는 리스트 안에다 집어넣어서 불러오면 어떨까요? 그죠? 그다음에 서클, 스퀘어, 트라이앵글도 리스트 안에다 집어넣어서 하나씩 불러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변형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한번 숙제를 한번 내줬고요. 시 성공하시면 좋고요. 실패하셔도 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 질의응답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더니 이게 좋은 코딩이 되더라. 이런 거를 질의응답에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그걸 보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서로 한번 도와보죠. 또 질의응답에 이렇게 올려서 좋은 코딩을 만드신 분들한테는 베네핏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한번 또 코딩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두 마리의 그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요것도 역시 임포트 터드를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포트 터드를 이쪽 터들이 아니죠. 이 터드를 갖고 와야죠. 뭐 그렇지도 않네요. 랜덤도 필요하니까 한번 코딩 한번 해보죠. 직접 임포트 터드를 갖고 오고요.
임포트 랜덤을 한번 해보죠. T1에다가 터들을 집어넣고요. T2에다가도 두 번째 거북이니까요. 터들 이렇게 준비를 하죠. 만약에 세 번째 또 있으면 T3로 해서 만드시면 되죠. 이번에 거북이 두 마리만 움직입니다. 정말로 재밌게 거북이 움직이려면 10마리가 움직이시면 돼요. T10까지 있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데프에서 퍼스트 언더와 터들 거북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T1. 쉐이프는 터들로 가죠. 터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T1. 컬러는 레드로 가겠습니다. 빨간 거북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T1. 펜 사이즈는 이 거북이가 움직일 때마다는 3의 굵기로 움직이는 거북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T1. 펜업을 해서 어디로 움직여 놓겠죠? 공통적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줄 세우기를 해야죠. T1. go to 마이너스 300에서 제로로 움직여 놓네요. 그리고 T1. 펜 다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T1. 거북이의 스피드는 1로 한번 잡겠습니다. 이게 거북이 첫 번째 움직이는 케이스고요. 거북이 두 번째 움직이는 케이스도 역시 똑같이 두 번째 거북이가 움직이는 데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띄워주면 보기가 더 좋죠. 그래서 퍼스트가 아니라 세컨 거북이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 거북이는 레드가 되면 안 되니까 블루로 해보죠. 블루로 하고요. 펜 사이즈는 1로 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제로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뒤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네요. 이 거북이한테는 페널티를 줬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면 되죠. 경마에서도 말들이 10마리, 20마리 달릴 때 무게랑 그 다음에 그 말이 랭킹에 몇 번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퍼니시를 줍니다. 그 안장에다가 납을 그만큼 무겁게 달죠. 그래야지 비슷한 실력이 나올 수 있게 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요. 이제 콜을 한번 하면 되겠죠. 퍼스트 언더바 터드를 콜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언더바 터들도 한번 불러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데다가 10을 기준으로 한번 주고요. 변수 한번 준 겁니다. 4i in range 해서 이시란 것을 받네요. 한 10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D1이란 데다가 랜덤.랜드 인트 해서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죠. 1부터 10까지 넣어도 되고요. 1000까지 넣으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T1. 포월드 움직이는데 D1만큼 랜덤에서 어떻게 줘야 될지를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북이가 두 마리가 움직이는 거리도 막 달라질 겁니다. D2. 여기서도 역시 랜덤.랜드 인트 해서 1,100을 주죠. 그리고서 T2. 포월드에서 D2만큼 움직입니다. D2의 랜덤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터들.done 한번 끝내주네요. 자, 이것도 역시 한 번에 보기가 힘들어서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서 터들.done까지 해서 임포트까지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시고요. 런타임으로 한번 갖겠습니다. 자, 가시면 거북이가 아이고 어디 갔죠? 에러가 났네요. 잠시만요. 에러를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또 스펠링 틀렸겠죠? 많으신 분들이 스펠링을 많이 틀려하세요. 85부터 볼까요? 그렇죠. 스피드 2가 잘못됐죠? 그리고 96 라인에 포스트 언더바
스피드만 잘못했다고 찾으시면 되네요. 저장을 하시고요.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아이고 또 틀렸네요. 97, 94 터들이 틀렸네요. 97 여기죠. 세컨한다와 들을 이렇게 해서 커피를 갖고 와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갖고 오고요. 스피드가 뭐 틀렸다네요. 터들을 어디죠? 94, 97, 97, 94. 여기도 틀렸군요. 그쵸. 아까 복사를 해오니까 똑같이 틀리네요. 또 저장하시고요. 이번엔 잘 될 겁니다. 보시면 거북이 두 마리가 좀 이때 있어 삼각형을 이렇게 움직이죠. 페널티까지 받은 거북이랑 달리는데 결국에는 졌네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거북이가 또 준비를 해서 퍼니쉬 받았으니까 뒤에 있었죠. 이번에는 첫 번째가 또 이겼네요. 두 번 다 삼각형이고요. 또 한번 해보십시오. 랜덤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달리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첫 번째가 이겼네요. 그 경주의 끝 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주면 되겠죠. 출발점도 이렇게 있고. 자, 세 번째 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램에서 이거죠. 메인이 아니라 거북이가 랜덤에 힘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졌네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랜덤의 힘을 믿고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졌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군요. 30은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하면서 한번 놀아보십시오. 지금 두 마리 경주가 뛰니까 재미가 좀 덜한데 좀만 더 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요것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요 거리가 30중계 떨어지는 거리네요. 그다음에 스타트점이 좀 랜드 인트 10으로 됐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데를 한번 고쳐갖고 또 여러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쁘지 않네요. 스피드 때문인가요? 스피드 일씩 똑같이 줬는데 좋습니다. 10마리 경주하는 것도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또 재밌게 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잠가 보시죠. 그리고 시간도 몇 분 안 남아서 코딩이 몇 개가 있는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에서는 이제 홀짝 하는 게임도 또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키보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게 있고 키보드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키보드에 코딩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배우면서 이걸 한번 해보죠. 임포트 터들 거북이를 또 불러오는데요. tw란 것을 만들어서 터들 점 스크린을 하나 조그맣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형식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너무 큰 데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스크린을 한번 잡습니다. 그리고 T1의 거북이에는 터들.TURTLE 거북이를 한번 놓고요. T1.shape은 터들로 가시죠. 계속해 입었으니까 터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T1의 컬러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레드 확실하게 한번 또 넣어보죠. 그 다음에 TW의 타이틀은 뭘 한번 줘볼까요? 스크린을 만들었으면 그 스크린에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죠? 거북이를 키보드 화살표로 움직임 이런 타이틀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TW의 백 컬러는 옐로우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1이 나오다가 TW가 나오고 막 헷갈리시면 TW는 TW끼리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TW는 TW끼리, 그다음 T1은 T1끼리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고요. def에서 키 right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ef에서 키 left 움직이는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def에서 키 다운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def에서 키 뭐가 있을까요? 다운이 업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함수를 만드는데 아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 라이스를 움직이시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t1.force로 함수를 써주는데요. t1.goto 거기가 가야 되겠죠. 거기까지 goto로 할 때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포지션이 제로에서 플러스 30만큼 움직이는 거죠. x가. 그리고 포지션에 하나는 1 그대로 있다는 소리. y 값이거든요. 이런 게 y 값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누를 때마다 30만큼씩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포지션 쓰는 방법입니다. 포지션에 T포스를 해갖고 포지션 쓰는 방법이 0은 X축으로 1은 Y축으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걸 아셨으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복사를 하셔갖고 쓰시게 된다면 post.t1.post는 그대로 다 써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무슨 스펠링입니까? 고투죠? 제가 실수할 때 벌써 실수 채시고 고친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레프트로 움직이면은 포지션 제로, X축으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Y축으로는 계속 안 움직입니다. 맞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다운을, 업부터 해볼까요? 업부터 해든 다운부터 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편하시게 업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서도 아까 카피했던 거 좀 갖고 와서 또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업이기 때문에 좀 위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의 t1.force를 그대로 써주시는 양식 형식이고요. t1.goto가 어디로 갈 거냐면 x축으로는 이제 안 움직일 겁니다. 안 움직이고요. y축으로 업이니까 위쪽으로 플러스 30 정도 움직이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30 누르면 30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10 누르면 10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그죠? 이번에 X축으로는 안 움직이고 Y축으로만 움직이죠. 업이니까 이제 30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운이라고 그러면요. 그렇죠. 이거는 또 컨트롤 C 하셔갖고 컨트롤 V 하시고 다운이라면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30 움직이겠죠. X는 안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의 움직임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TW에서 onKey라는 값을 씁니다. 키보드에 위에서 쓰인다는 소리죠. 이때 key right 함수를 부르는데 이때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right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onKey에서 오른쪽 목으로만 움직이나요? 그죠? 키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가 있습니다. 레프트로 움직이죠. 그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키 업이 있었죠. 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위로 움직이죠. 위로 움직일 거고요. 다운이 된다면 함수는 여기서 코라는 거죠. 아규먼트로. 그러면 얘는 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t1.tw가 listen 듣게 하고요. ten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허들 메인 루프 안에서만 움직이게 쓰는 형식이니까요. 그대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허들 우리들의 알고리즘은 요거를 쓰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를 하느냐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움직이는 형식만 아시면 돼요. TW 쓰는 형식들은 여기에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저장시키시고요. 시켜볼까요? 런을 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거북이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됐고요. 그 다음에 TW에 거북이 키보드 화살표 움직임 이렇게 있었죠.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 TW 스크린 여기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스크린의 크기는 요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라이트 업 레프트 다운 라이트 움직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렇게 막 게임할 때 여러분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할 때 미로 나올 때도 되고 뭔가 총알을 쏘면서 여기서 거북이가 총알을 쏘고 스페이스바에 총알 쏘고 움직여서 총알 쏘면서 적군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반 정도 만들어진 거죠.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적군의 미사일들이 날라오고 거북이의 점이 앞으로 쏘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고요. 요 빨간색의 의미는 스트링 라인 5의 메인 루프의 터미네이트가 좀 불안하다는 소리인데 뭐, 뭐 라인 5는 좀 미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게임 그냥 강제적으로 끝내면 이런 식의 에러가 나오거든요. 깊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코딩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PPT에서는 이제 함수 코딩 하나가 더 남았을 겁니다. 뭐 그거는 쉽게 마우스 클릭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희들이 이제 한 번에 코딩을 하면 대략 140줄의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억나시나요? 5줄, 6줄 코딩부터 시작했죠. 그 5줄, 6줄 코딩이 이제 143줄까지 내려오면서 코딩이 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이렇게 코딩하면서 알려주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30씩 움직였지만 10씩 움직여도 되고요. 100씩 움직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북이를 키보드 화살표 움직임 표식도 한번 달리 하시고 거북이의 색깔도 한번 달리 하시고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것은 키 라이트로 했지만 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은 것들은 그렇게 강제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로 해갖고 여러분들 코딩을 여러 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멈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값도 바꿔보시고요. 또 변수도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에러 나는 것도 저도 뭐 여러분하고 같이 코딩하지만 에러 한두 개 나오죠. 여러분들 에러 나오는 거는 실력하고는 하던 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 실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또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하지만 코딩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늘어납니다. 에러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실력도 많이 늘어나죠. 그런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파이썬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힘내시고 최소한 제가 하는 코딩을 따라해서 100% 성공시키는 것까지만 따라오셔도 아주 좋은 실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기초는 다 끝났습니다. 기초를 끝나서 이제 중급으로 들어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중급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니도 잘 까시고요. 파이참도 잘 까시고요. 그리고 파이썬도 잘 까셔서 어느 컴퓨터에서나 내가 파이썬을 깔고 토니를 깔아서 거북이를 다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의 실력을 보이시면 기초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